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프로토 승부식 66회차 8월 17일 127분부터 138번까지 메이저리그 3경기 오늘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워싱턴 내셔널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자, 두 팀 어제 1차전을 벌였죠. 자, 어제 분석에서도 예상했듯이 이번 경기 2차전 치르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날짜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득점 경기를 예상했는데, 자, 이 경기 그래도 예상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경기가 끝이 났어요. 그죠? 자, 일단은 두 팀의 전날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득점 경기도 아니었고 워싱턴이 또다시 이변을 일으키면서 언더독이 됐는데 경기가. 자, 두 팀의 전날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 좀 아픈데 일단은 설명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팀의 전날 경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하고 워싱턴 vs 시카고 컵스. 자, 일단 1차전이었죠. 전날 1차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레이가 6이닝 3실점 포투했지만 포투, 그리고 타선에서 0대 3으로 지고 있던 경기가 보이트의 땅볼을 시작으로 4득점으로 비기닝 만들면서 5대 4로 만들면서 역전, 그리고 다시 동점이 된 8회 크루즈의 역전 홈런이 터지면서 워싱턴이 5대 4 승리를 했다. 자, 일단 그레이가 나름대로 괜찮은 투구를 했어요, 예상보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수는 오락가락했죠. 0대 3으로 컵스가 앞서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대거 득점 나오면서 4대 3 역전했고, 바로 다시 또 동점이 된 8회 결국에는 워싱턴의 크루즈가 역전 홈런이 나오면서 5대 4로 승리했습니다. 자, 이날 아쉬웠던 점은 컵스의 스트로머는 4.2이닝 4실점으로 굉장히 부진한 투구했고요. 자, 헤비 2개의 홈런을 때려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책 하나 때문에 경기를 패배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화장실 좀 갔다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두 팀이 어제 생각했던 분석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스트로먼이 그래도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편이라고 해서 믿어봤고, 반대로 워싱턴의 그레이 같은 경우는 홈에서 실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물론 4실점을 기록하긴 3실점 기록했지만 어느 정도 자기 이닝을 책임져서 막아줬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거꾸로 흘러갔고요. 분석가는 반대로 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워싱턴이 이겼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기 선발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워싱턴의 경우 패트릭 코빈이 선발로 나옵니다. 자, 패트릭 코빈 요즘 진짜 안 좋죠. 자, 워싱턴의 패트릭 코빈 같은 경우 올 시즌 4승 16패에 방어율 7.02를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 지난 시즌 컵스 상대, 그리고 5이닝 3실점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코빈 같은 경우는 직전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했는데 고작 0.2이닝 동안 무려 피홈런 2개, 그리고 볼넷 2개, 6실점 투구를 기록하면서 패배가 됐다.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자, 1이닝도 버티지 못했는데 최근 5경기에서 모두 4실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그중 2경기가 단 1이닝도 버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온 경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한마디로 최악의 피칭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5경기 중 5경기를 모두 패배를 기록했고 14.9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결국에는 지난 경기 이후 선발을 한 템포 쉬어가면서 밸런스를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열흘 만에 다시 등판하는 패트릭 코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투구 내용도 좋지 않고 긴 이닝도 아니고
초반부터 털리면은 일찌감치 마운드를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는 투수고요. 자, 컵스를 상대로는 작년에 한 차례 원정 등판에서 5이닝 동안 3실점 투구를 기록했던 바가 있지만, 자, 작년 기록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올 시즌 기록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경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근 5경기에서 5패를 기록했고 14.94의 방어율, 그리고 이 중 2경기가 1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강판된 경기였음. 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 투구 내용 좋지 않음. 아무튼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록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실점 추이도 굉장히 높고 좋지 않아. 최근 로테이션을 한 텀 쉬고 10일 만에 등판하게 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제 느낌상 이 투수가 누가 봐도 좋은 성적이 아닌 투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너 아니면 불펜 데이를 가져갈 확률이 정말 높은 워싱턴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성적의 투수는 아님. 고로 이번 경기 워싱은 불펜 데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1이닝 정도만 뭐 막아주고 이후부터는 불펜으로 롱맨 역할을 할 사람을 넣어가지고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워싱턴입니다. 자, 그러면 원정팀 시카고 컵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스는 저스틴 스틸이 선발로 나옵니다. 저스틴 스틸은 올 시즌 4승 7패 3.63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워싱 상대로 6이닝 2실점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자, 스틸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지난 등판이 워싱턴전이었죠. 지난 워싱턴과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동안 2실점 투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다. 자, 승리를 하지 못했지만 피홈런 하나 더 있었고 뭐 나름대로 불안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된 투구하면서 퀄리티 스타트까지는 기록해줬고요. 볼넷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탈삼진 9개 나왔으면서 나름대로 워싱턴 상대로 잘 공략해내가면서 경기를 운영했던 투수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구가 들쭉날쭉한 편이라서 기복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4.71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면서 부진한 모습이 보여진다. 지난 경기 워싱턴 홈 경기 등판에서 6이닝 1피홈런 2실점 9K 투구 승리는 못했다.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볼넷 없이 6이닝을 2실점으로 컬스해줬고 해주었다. 하지만 제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기복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높은 모습 4.71. 자, 일단은 패트릭 코빈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믿음이 가는 투수죠. 자, 어제 날짜 뭐 워싱턴이 비록 역배당을 받고 승리를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투수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컵스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나오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 선발 싸움에서는 당연히 컵스를 보고 컵스 가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워싱턴의 위닝 시리즈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생각되는 게, 자, 기본적으로 패트릭 코빈을 봤을 때 14.94 평균 자책점 투수를 가면 미친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이번 경기 더 이상 떨어질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미 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반등밖에 없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자, 일단 뭐 지난 경기 등판에서 한 텀을 쉬면서 나름대로 투구 안정감을 찾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페이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경기에서는 휴식을 취한 것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그나마 홈에서는 조금 더 좋은 투구를 하는 투수기 때문에 자, 지난 경기처럼 최악의 피칭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 컵스의 타선이 만만치 않긴 하지만
최근 2연패를 당하면서 나름대로 쉬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워싱턴이 위닝 시리즈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돼요. 자, 컵스의 선발 스틸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워싱턴 상대로 호투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복이 있고요. 특히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높다기 때문에 워싱턴이 전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것이 이번 경기에 좋은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면서 한 번 더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워싱턴의 위닝 시리즈 충분히 가능한 경기다. 왜냐하면 코빈의 경우 더 이상 최악의 피칭이라고 할 것이 없다 싶을 정도로 이미 나락에 와 있기 때문에 남은 건 반등할 일뿐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번의 등판 주기를 건너뛰므로 10일의 휴식으로 안정감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크고 지난 경기 등판처럼 초반부터 무너질 피칭은 아니라고 없을 전망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1차전에서 워싱턴의 극적인 역전승이 이번 경기까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하고 스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위험 요소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무턱대고 시카고 컵스를 찍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경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라고 보여지면은 더 이상 최악은 없는 코빈. 이번 경기 통해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승패는 미지수. 이렇게 보면서 추천 경기, 추천 픽으로는 워싱턴 승 그리고 핸디 승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분석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도 어제 분석했던 그 경기 맞습니다. 뉴욕 양키스와 템파베이의 2차전 경기인데요. 자, 이 경기도 어제 날짜 분석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고요. 양키스의 타선이 또다시 한 번 더 굉장히 침묵을 하면서 템파베이가 4대 0으로 승리를 거두는데, 자, 두 팀의 지난 경기 16일 경기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예상했던 대로 템파베이의 경우 랴브로가 롱맨으로 나오면서 4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죠. 그리고 5명의 불펜 투수가 무실점으로 이닝을 막아냈고요. 타선에서는 4회 파레데스의 선제 적시타 그리고 9회 시리 디아즈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템파베이가 4대 0으로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한 템파베이고요. 자, 양키스 같은 경우는 게리 콜이 나와서 6이닝 1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다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타선이 문제가 되면서 1점도 뽑지 못하고 2연패에 빠진 양키스입니다. 자, 생각보다 양키스의 타선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2차전을 벌이게 되는 두 팀인데, 자, 두 팀의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키스의 경우 네스터 코르테스가 선발로 나옵니다. 코르테스는 올 시즌 9승 3패 2.67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올 시즌 템파 상대 2승 1패 3.06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르테스 같은 경우는 직전 시애틀 원정 시리즈의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1피 홈런 3실점 투구를 했습니다. 아쉽게 연장 승부에서 또다시 패하면서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6이닝을 볼넷 하나랑 탈삼진 10개를 잡아내는 등 나름대로 안정감 있는 피칭하면서 퀄리티 스타트까지 해줬죠. 자, 시즌 초반에 비해서 나름대로 압도적인 투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안정된 투구하면서 충분히 9승 3패까지 하면서 자기 역할 잘해주고 있는 나름대로의 1승 카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르테즈의 경우 템파베이를 상대로 올 시즌 3번 선발로 등판해서 원정에서는 8이닝 1실점 그리고 4.1이닝 3피 홈런 4실점
그리고 홈에서는 5.1이닝 1실점 투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지난 시애틀전에서 6이닝 3실점 기록,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6이닝 10K를 잡아내는 등 컬스를 기록하며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있음. 자, 일단 코르테즈 같은 경우는 시즌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부진한 내용의 투수가 아니에요. 9승 3패 했고 이번 경기 10승 도전할 만하다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템파베이를 상대로 홈에서 5.1이닝 1실점 투구를 했다. 그리고 원정에서 8이닝 1실점, 4.1이닝 3피 홈런도 있었어요, 물론. 자, 그렇다고 뭐 압도적인 투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한 내용의 투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경기 매치업을 보기 전에 어제 날짜 경기 매치업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자, 이 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양키스의 타선이 지금 꽤나 길게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어제 날짜 같은 경우 필승 카드 게리코를 내고도 단 1점도 뽑지 못했던 양키스인데, 그것보다 약간 하위 호환이죠. 솔직히 코르테스랑 코를 비교했을 때 하위 호환의 코르테스가 나왔는데 타선이 살아날까 의문이 들죠. 자, 그리고 양키스 전에서 템파베이 전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피칭을 했다지만 이번 경기에서 똑같이 퀄리티 스타트를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 선발 투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는 자, 제프리 스프링스가 선발로 나옵니다. 템파베이 제프리 스프링스. 자, 스프링스는 올 시즌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방어율 2.56에 올 시즌 양키 상대 1패 3점의 방어율 기록 중입니다. 자, 스프링스는 직전 미러키 원정 시리즈에 선발로 등판해서 직전 미러키 원정 시리즈 선발 등판해서 5이닝 2실점 투구를 기록. 무난한 피칭을 하긴 했지만 팀 타선이 침묵하며 패전 투수가 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나름대로 스프링스는 시즌 초반보다는 이닝을 길게 가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선발로서 이닝 소화력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코르테즈처럼 자기 역할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키스를 상대로 한 차례 홈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2피 홈런 2실점 투구를 하고 패배를 했다. 자, 그래도 이닝 소화가 문제지만 양키스 상대로 6이닝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최근 모습을 봤을 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양키스가 이기려면 타선이 폭발해야 된다는 큰 과제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투수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게리 콜이 6이닝 1실점 했는데도 단 1점도 뽑지 못했다는 것은 양키스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쩌면 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템파베이가 위닝 시리즈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예요. 왜냐? 자, 스프링스도 그렇고 콜테즈도 그렇고 충분히 이닝 소화력인 어느 정도 5이닝까지는 먹어줄 거예요. 하지만 최근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양키스가 눈에 보이는 공이라고 쉽게 덤벼들면은 충분히 또다시 빗맞는 타구가 많이 나오면서 실점할 수밖에 없는, 실점이래, 득점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나오겠다. 그리고 양키스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 경기고 6경기에서 고작 3득점에 그치는 굉장히 안 좋은 타격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물론 템파베이의 타선도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타선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3연승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는 템파베이고, 코르테즈 역시 나름대로 자기 역할 해준다지만 구위가 그렇게 좋은 투수는 아니어서 어느 정도의 실점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기 바로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경기도 가져갈 확률이 높다. Y. 스프링스가 아무리 이닝 소화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근 양키스의 타격감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5이닝 이상을 책임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양키스의 타선이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 6경기 3득점으로
부진이 꽤나 길어지고 있다. 템파베이 역시 타선이 살아났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타선이 부진한 와중에도 3연승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양키스의 코르테즈 역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무실점 피칭을 기대하기는 힘든 유형의 투수다. 즉 이번 경기 템파베이가 또다시 양키스의 타선의 침묵이 길어진다면 템파베이 위닝 시리즈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핵심 포인트를 찝자면은 최근 6경기 3득점에 그친 양키스. 게리콜 나와도 못 이겨. 이번에는 하위 호환 투수인데 과연? 이렇게 보여주고, 이번 경기 추천픽은 템파베이 승 그리고 핸디슨. 자, 어쩌다 보니 계속해서 어제날짜 승리팀의 위닝 시리즈를 예측하고 있는데, 자, 그냥 근거 없는 위닝 시리즈라고 보기는 어렵죠. 내용을 보면은 1차 첫 번째 경기 워싱턴과 시카고 컵스도 그렇고 양키스랑 템파베이도 그렇고, 자, 양키스 지금 충분히 부진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양키스가 승리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타선이 어느 정도 1인분은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뭐 6경기에서 3득점에 그친 타선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를 극복해야 승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연패도 끊을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또다시 템파베이의 승리 예상하면서 짧은 영상 보고 마지막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토 승부식 66회차 931.30배당 조합 수익방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어제 날짜 분석 내용과 똑같고요. 자, 볼티모어 대 토론토인데 1차전 예상했던 대로 기쿠치가 또다시 실점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볼티모어가 이변을 또다시 만들어냈죠. 자, 그럼 전날 경기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이번 경기 내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날 두 팀은 경기를 치렀는데 1차전에서 기본적으로 브레디시가 의외 4.2이닝 3실점 투구를 하고 일찍 마운드를 내려갔지만, 이후 불펜이 4.1이닝을 완벽하게 무실점으로 잘 틀어막았고, 타선에서는 마운트 캐슬의 투런 홈런 그리고 5회까지 7점을 몰아치면서 볼티모어가 7대3으로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어냈죠. 자, 이날 토론토의 선발 기쿠치 같은 경우 3.1이닝 6실점을 하면서 일찌감치 패전 투수가 됐고요. 팀은 패배했는데 역시나 기쿠치가 지난주에 한번 볼티모어를 상대로 쓴맛을 봤는데, 이번에도 비록 홈 경기에서 강했던 기쿠치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흔들리면서 일찌감치 6실점하고 내려가면서 패배했다. 자, 제가 봤을 때 기쿠치는 이제 더 이상의 신뢰를 받기는 힘든 투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경기 바로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토 홈팀 토론토 같은 경우는 알렉 마노아가 선발로 나옵니다. 마노아 같은 경우는 올 시즌 4승 4패 그리고 3.69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볼티 상대로 1패에 11.32의 나쁜 기록을 존재합니다. 자, 크레머 같은 경우는 마노아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잘못 적었다. 마노아는 12승 5패고요. 방어율 2.56. 내가 크레머 거를 봤네. 올 시즌 볼티 상대 1승에 2.45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노아 같은 경우 지난 볼티모어와 원정 시리즈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 3실점 기록했습니다. 자, 피홈런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8개의 피안타를 허용하면서 실점을 3실점이나 기록했는데, 자, 마누아 같은 경우 굉장히 아쉽죠. 시즌 초반에만 했을 때도 사이 영상 후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투구 내용이 굉장히 좋았지만, 최근 들어서 피안타가 너무 많았고 실점이 많아지면서 고전하는 경기들이 많다. 자, 직전
볼티모어 원정에서 5이닝 3실점 기록했다.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페이스가 좋았음에도 최근 들어 부진이 고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는 5경기 3승 1패 그럼에도 5경기 3승 1패 기록 중이고 3.38 방어율이면은 나름대로 무난하게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볼티 상대로는 올 시즌 홈에서 6이닝 1피안타 7K 기록하고 있고요. 무실점 투구를 기록한 바 있다. 자, 이 기록은 꽤나 가져갈 만한 기록이다 볼 수 있는데, 이번 경기도 홈 경기고 그리고 올 시즌 홈에서 볼티 상대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던 바 있다는 것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볼티 상대로 충분히 강했던 기억도 있고, 그래도 최근 흔들리고 있다지만서도 에이스로서 나름대로 5경기 3승 1패로 잘 해내주고 있다 역할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누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토론토의 기쿠치보다는 믿음이 가죠. 이미 12승 올렸고요. 방어율도 2.56으로 나쁘지 않고 올 시즌 한 차례 이미 볼티 상대로 1승하면서 무실점 투구했던 기록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13승 노려볼 만한 경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티모어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딘 크레머가 선발로 나옵니다. 크레머는 올 시즌 4승 4패 그리고 3.69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토론토 상대 1패에 11.32의 방어율입니다. 자, 일단 딘 크레머 같은 경우는 직전 보스턴 원정 선발 등판에서 5.2이닝 4실점 패배를 기록. 자, 지난 경기 등판 내용이 나빴죠. 비록 피홈런이 없긴 했지만 5.2이닝 동안 무려 4실점 기록하면서 최근 5경기 중 3경기를 4실점 이상을 하는 경기가 많았다.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4실점 이상을 기록. 최근 피칭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6월부터 로테이션에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지난 시즌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정타의 비율이 너무나도 많고요. 지난 시즌보다 그래도 피홈런은 줄어든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감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좋아진 크레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토를 상대로 작년에 3번 선발로 등판해서 홈에서 6이닝 2실점, 4이닝 5실점 기록했고요. 자, 원정에서는 이미 0.1이닝 6실점으로 두드려 맞고 내려간 기억이 있다. 작년 토론토 원정에서 0.1이닝 1피홈런 6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자, 이 기록도 꽤나 의미 있는 기록인데 이번 경기도 토론토 원정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홈에서는 나름대로 4이닝 5실점, 홈에서도 그렇게 좋았다고 보기도 힘들죠. 6이닝 2피홈런 있었고 3피홈런 있었고 원정에서 0.1이닝 1피홈런 있었는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기록은 일단 작년에는 피홈런이 토론토 상대로 3번 경기 등판에서 3번 모두 피홈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크레머의 경우 피홈런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찌감치 무너질 경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총평을 어떻게 하냐? 바로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어제 비록 볼티가 이겼지만 이변을 일으켰지만 오늘의 선발은 다르기 때문에 토론토가 충분히 이겨낼 만한 경기다. 왜냐? 마누아는 이전에 비해 확실히 고전하는 피칭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안정된 제구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자기 역할을 다함,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기쿠치랑 비교할 만한 투수는 아니죠, 마누아가. 그리고 충분히 지난 경기에서 볼티 상대로 나름대로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역할 충분히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기의 가장 큰 핵심은 딘 크레머입니다. 자, 이 경기의 핵심 키 플레이어는
마누아가 아니라 딘 크레머에 있다. 왜냐? 크레머가 지난 시즌보다 피홈런이 줄었고 피칭이 나아졌지만 최근 고전하는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토론토 상대로 극한의 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토론토가 뭐 비록 전날 타격감이 떨어져가지고 패배했다지만 스프링거가 부상해서 복귀했고, 그리고 크레머 상대로 이미 시즌 3경기에서 6개의 홈런을 때려내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토론토이기 때문에, 자, 토론토는 비록 전날 패배했지만 스프링거가 부상해서 돌아왔고, 이미 볼티 상대로 지난 시즌 3경기에서 6개의 홈런을 때려낸 토론토다. 때려내며 강한 모습이다. 즉 토론토 이번 경기 승리한다. 자,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 경기는 마누아 같은 경우는 부진을 한다 하더라도 딘 크레머까지 이 경기의 가장 핵심은 딘 크레머의 투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딘 크레머는 지난 시즌보다 피홈런이 줄고 피칭이 좋아졌다고 한들 나름대로 최근 고전하는 피칭이 있었고요. 비록 딘 크레머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토론토의 스프링거도 돌아왔고 타격감도 반등할 타이밍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난타전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마누아가 충분히 어느 정도 5에서 6이닝만 안전하게 막아준다면 토론토 승리 당연히 가능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기쿠치는 무너졌지만 마누아는 다를 것. 상대 투수는 딘 크레머 그리고 토론토 상대로 굉장히 취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마찬가지로 토론토 승 그리고 다득점 경기 추천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끝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